안녕하세요, 혐입니다. 이번에도 영상이 좀 오랜만이죠. 오늘 말씀드려볼 게임은 블루 아카이브입니다. 저는 요즘 게임 불감증이 좀 세게 왔는데요. 다른 게임에 관심을 가지고 해보려다가도 오버워치나 롤, 발로란트 같은 자극적인 것들만 하는 게임 생활이 저에겐 좀 지루하더라고요. 게임 좀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거든요. 옵치가 재미있어서 롤이 너무너무 마냥 재미있기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할 거 없어서 하는 거지. 요즘 들어 게임을 열심히 하기는 좀 힘들어서 전 지난 1월부터 줄곧 블루 아카이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오픈한 지는 이미 꽤 됐는데 이미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수집형 모바일 게임들 사이에서 이 게임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들을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블루 아카이브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특히 게임을 할지 말지 이걸 고민하시다가 찾아오시게 된 분들은 더더욱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플레이해보고 느낀 점들을 토대로 게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좀 내 생각과 다르다 싶은 게 있다면 댓글에 자유롭게 공유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을 텐데 이것만 살짝 양해를 구하고 오랜만에 올리는 게임 고찰 영상 편안하게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언제 나온 건지부터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블루 아카이브는 넥슨 게임즈에서 개발하고 2021년에 출시했던 모바일 미소녀 수집형 게임인데요. 개발사가 넥슨 게임즈인 것부터 이미 눈치를 다 채셨겠지만 국산 게임입니다. 발매 당시엔 살짝 의아했죠. 이게 한국 게임이라고? 그리고 정확한 출시 일자가 일섭과 한섭이 좀 다른데요. 일본의 경우 2월, 한국은 동년 11월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좀 진도가 늦고 업데이트 일정과 게임의 내용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혼동이 없게끔 한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제가 대본 작성하면서 적어놨던 장단점들을 한번 풀어볼게요. 장점부터 볼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타 게임에 비해 탁월한 편의성입니다. 수집형 모바일 게임들은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거의 전부죠. 다른 모바일 게임들이 편의성 내세울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자동사냥인데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 편의성 아니라고 봅니다. 피로도를 소모할 때마다 결국 그 과정을 전부 폰을 켜놓고 지켜봐야 하는데 사실 이거 여전히 힘든 일이거든요. 되려 현타만 오는 거죠. 아니 뭐 보는 내용이라도 다르던가. 그래서 블루 아카이브는 소탕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 해당 임무를 모든 조건에 맞춰 삼성으로 깨고 나면 이 소탕이라는 게 해금이 되는데요. 소탕이 해금되고 나면 이후의 임무는 내가 정한 클리어 횟수만큼 피로도를 소모를 하고 자동으로 완료해서 보상도 온전히 획득을 합니다. 다시 말해 스킵입니다. 지루한 부분을 전부 스킵해주니까 노가다성을 띠고 있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피로도를 느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초에는 무조건 내 손으로 깨야만 한다는 것도 나쁘지 않죠. 다 넘겨도 돼가 아니라 즐길 부분은 한 번 떠먹여주고서 두 번은 강요를 안 하는 시스템 의도가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필수로 깨야 하는 스토리도 내용이 좀 긴데 스킵됩니다. 내용 안 보면 안 아깝냐고요? 회상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사료입니다. 가챠 게임에서 사료가 안 중요할 리가 없죠. 이런저런 재화가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챠 재화입니다. 여기선 그걸 청이석이라 칭하는데 무과금 기준으로도 청이석의 기본 수급이 크게 고달프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점검이나 행사같이 온갖 빌미로 청이석을 다 퍼주는 데다가 특히 초반에는 스토리만 깨져도 청이석이 몇만 개씩 쌓이기 때문에 어디 옆 동네 중국 게임처럼 캐릭터 수집의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재화를 조금씩 깔짝깔짝 쥐어주면서 나머지 재화를 구매하게끔 유도하는 게임들이 많은데요. 블루 아카이브는 모은 청이석을 필요할 때 쓰고 천장이 아쉬운 상황에서 천장을 메꾸는 용도로 조금씩만 구매를 하는 게 좋고 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평소에 사료를 잘 주긴 하는데 제 체감상 다른 게임보다 청이석 가격이 좀 비쌌거든요. 돈 아낍시다. 그 다음에 제가 꼽은 세 번째는 게임 컨셉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는 이게 게임에 대한 진입 장벽에 은근히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시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소녀전선, 말달, 니케 다들 좋은 게임들입니다. 근데 이런 게임들은 좀 더 특정 매니아층을 세밀하게 겨냥을 해서 태어난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성을 떠나서 게임의 겉모습만 보고 애초에 설치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입국컷 해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블루 아카이브는 여기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서 유저 타겟층이 좀 더 넓고 자연스럽게 넓은 유저풀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씹덕 게임인 건 둘 다 매한가지긴 한데 우리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내가 하는 게임을 굳이 보여줘야만 한다면 분명 밀덕이나 아이돌이나 엉덩이보다는 귀여운 아로나를 보여주는 게 낫겠죠? 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에도 이것과 같은 맥락이 일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성을 무시 못하니까요. 물론 여기도 수영복 이격 같은 게 존재하긴 하지만 수위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 있고 캐릭터가 당하면 뭐 옷이 찢긴다거나 하는 남성향을 대놓고 노린 듯한 요소는 배제되어 있어서 그동안 그런 게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에게는 괜찮은 게임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장점이 또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컨텐츠 자체는 일회성으로 쓰고 버려지는 컨텐츠나 다름이 없지만 원래 스토리의 진가는 그 단 한 번의 플레이가 유저들이 게임을 플레이하게끔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점에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유저인 선생이 학생들과 헤쳐나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이 게임의 스토리 디자인을 보면 가볍고 장난스러운 에피소드들로 부담스럽지 않게 즐기기 좋은 전개들을 보여주면서도 때로는 이따금씩 학생들에게 큰 장애물들을 던져주고 그것을 선생인 유저들과 함께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희망적이고 감동적으로 연출을 잘
잘 해냈다고 생각을 해요. 덕심이 근간인 이런 류의 게임에서 중요한 게 유저가 캐릭터와 세계관에 빠져들게끔 만드는 것이고, 그게 곧 유저들이 게임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길게 플레이를 하게 되는지를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블루 아카이브의 스토리는 게임과 유저 어느 쪽에게나 장점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건 게임성과는 무관한 별개의 메리트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국산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출시 및 업데이트가 일본에서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블루 아카이브는 업데이트가 몇 템포 늦는 글로벌 서버에 한해서 미래시가 가능합니다. 근데 블루 아카이브에서는 미래시가 여타 게임에 비해서 좀 많이 이득인 게, 미래시가 없는 1섭의 경우 어느 날 갑자기 기습적으로 한정학생 픽업이 예고되거나 열려버리면 이미 청이석을 태운 유저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한정캐가 픽업 대상이라면 그걸 놓치는 순간 복각까지 정말 한 세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픽업 일정을 보고 청이석을 아낄지 지금 쓸지 계획해서 현명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켜주는 큰 메리트이기도 하고, 시간도 아주 많이 절약이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블루 아카이브의 편의성을 또 안 좋게 보는 시각도 마냥 적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스킵되다 보니 플레이 타임이 극단적으로 단축되어서 재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였는데, 뭐 마냥 틀린 소리는 아니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하루에 게임 키는 시간이 주력 이벤트 같은 거 열리는 게 아닌 이상 10분 내외거든요. 근데 진짜 게임 오래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스킵을 안 하자니 스킵을 안 누를 이유가 딱히 없기도 하고요. 큰 단점이라고 보긴 힘들어도 어쨌든 간에 숙제가 허무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은 좀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고점을 노리는 일부 유저들을 제외하면 블루 아카이브는 많이 라이트한 게임이에요. 내가 직접 즐긴다는 맛으로 하는 게임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 게임도 다른 게임들처럼 학생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학생들의 스킬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 아이템들이 존재합니다. 학생이나 스킬을 눌러보면 필요한 재료와 그 개수들이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조금 불편한 게 특히 이 스킬 강화를 하기 위한 재료가 블루 아카이브는 통일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A 학생의 스킬을 위와 같은 재료로 강화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근데 또 다른 B 학생의 스킬 레벨도 올리려고 창을 딱 열어보면 얘는 또 그때 그 재료가 아니라 다른 재료를 요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재료의 종류가 너무 많고 각 학생들이 요구하는 강화 재료가 다 따로 논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서 불편하냐면, 이후에 강화할 일을 대비해서 재료들을 모아두려고 할 때 재료랍치고 구분 없이 모아두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호하거나 강화할 예정에 있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재료들을 일일이 찾아서 알아다야만 하는 수고를 겪게 됩니다. 게임이 익숙해지면 외우게 되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다른 게임들은 강화 재료를 어느 정도 통일하거나 재료의 종류를 늘리더라도 구분하기 쉽게끔 하는 반면에, 블루 아카이브는 진짜 재료만 놓고 보면 어디다 누구한테 써먹을 수 있는 건지 바로바로 알 수가 없어서 그건 좀 불편합니다. 물론 눌러보면 획득처를 알려주는 친절한 기능들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재료를 굳이 이렇게까지 쪼개 놓았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되게 골 때리는 부분인데요. 블루 아카이브는 해당 학생의 픽업 기간일 때만 모집이 가능한 한정 학생들이 있습니다. 즉 통상 모집으로는 아예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이 픽업을 놓치게 되면 몇 개월에서 1년도 걸릴지 모를 복각 일정을 하염없이 청이석을 모으며 기다려야만 한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골 때리는 건 일부 한정 학생들이 천장 없이 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패스 모집이라고 삼성 확률을 2배 올려주는 중요한 픽업이 종종 있는데, 확률도 확률이지만 여기서 성능이 좋고 중요도가 높은 학생들이 보통 한정으로 많이 풀리고, 특히 노천장으로 열리는 학생들은 하나같이 놓치면 1년 내내 땅을 치고 후회할 성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없어서는 안 되는데 있는 청이석을 모두 쏟아도 그 녀석이 나오지 않는 피눈물 나는 상황이 이때 자주 연출돼요. 물론 다 태웠기 때문에 향후에 나올 가까운 픽업에 필요한 학생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들은 또 청이석이 모자라서 못 뽑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한정이나 노천장은 많이 두려운 요소입니다. 제가 하는 건 여기까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봤을 때 어떠셨나요? 사실 모바일 게임 자체의 한계점은 명확히 있고, 특히나 갔던 곳 반복하고, 주기적으로 레이드 열리면 그것도 반복하고, 손오공이 기모으듯이 재화 원기옥하다가 이때다 싶을 때 가차 돌리면서 희열 느끼는 구조는 비단 블루 아카만 그런 게 아니라 수집형 게임이라면 거의 기본 요소입니다. 다만 블루 아카이브가 저에게 주었던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플레이하는 유저에게 과한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정말 부담이 덜해서 저는 좋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원래 게임 같은 거 잘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을 만큼 난이도 자체도 쉽게 느껴졌고, 영상에서 다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정갈하고 가독성이 좋은 UI나 너저분한 느낌 없이 통일된 일러스트 작화 등 소소한 부분이지만 게임하면서 모바일 게임치고 드물게도 완성도가 높다는 느낌을 다방면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가차는 좋아하는데 새로운 걸 뭔가 해보고는 싶은데 하필 또 이 블루 아카이브는 안 해보셨다 하시면은 이 게임 한번 찍어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제 의견은 이걸로 결론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